여러분, 전세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집주인은 빚쟁이가 되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전세대출 원금은 임대인 부담, 이자는 임차인 책임. 국정위에서 이것을 실제로 논의했다는 뉴스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폭등은 불가피하고 월세는 결국 세금으로 귀결되게 되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정말 중요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전세 시대가 끝나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금호추 남택스입니다. 최근 금융위는 본인 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 DSR이라고 하죠. 이런 계산에 전세 자금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세금은 집주인의 부채가 되고 이자는 전세 세입자가 부담한다? 아니, 이렇게 되면 전세 대출에 대한 구조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은 빚쟁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세입자는 이자를 내고 있는. 근데 뭐 이자를 내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월세로 이자 내는 거나 집주인 거 이자 내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정부는 왜 이런 급진적 안을 꺼내 들었을까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 때문에 전톡방이 난리가 났거든요. 전세 대출 용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집 대출을 못 받으면 전세를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집에 대해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좋은 일 시켜줄 거고, 만약에 여기에 월세를 받으면은 이 월세를 내는 금액으로 집주인은 세금을 내야 될 거고, 은행이 수익 나냐 정부가 수익 나냐 뭐 이런 게임입니다만, 집 가진 사람이 바보가 됐습니다. 일단 대출 문턱이 거대하게 올라갑니다. 갭 투자의 시대가 끝나가죠. 완전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세 공급은 더 줄어들 겁니다. 저도 이 부동산 계통을 꽤 하는 동안 느꼈던 게 있어요. 전세 대출을 건드는 건 선 넘는 거다. 이게 10년 15년 동안 불문율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는 그냥 한 방에 전세에 목을 쳐서 결국은 전세난, 월세 폭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죠. 내 집에 내가 대출 받고, 그리고 이렇게 이자를 세입자가 낸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아마 그러면 집주인들은 전세를 더 올릴 겁니다. 그만큼 네가 이자 낼 사람만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가 올라가면서 또 비용 부담이 돈이 없는 사람한테 전가된다고 했던 거. 원래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던가 혹은 전세자금 대출로 복지의 수준이 실은 올라가는 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했던 일인데요. 전세 대출이 비싸면 전세 대출을 대환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전세에 내는 이자를 점점 정부 입장에서도 줄여줬는데, 애초에는 아예 그냥 그걸 깨버리니까, 물론 국정위 내부에서도 차칫하다가는 임차인 안전망이 깨질 수 있다,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 등의 반대 목소리도 있다고 전해주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뉴스에 나올 것 같으세요?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바는요, 이렇게 해놓고 여론으로 확인을 합니다. 여론이 문제가 없다, 고! 여론이 문제가 있다, 스탑. 이렇게 해서 전세에 DSR 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년째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몇 년째 계속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전세대출 제도가 무너지면 임차인은 전세금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전세대출의 원금이 집주인의 부채로 잡힙니다. 나는 집을 갖고 있는데 이쪽에서 전세대출을 받는데 대출로 잡혀요. 쉽게 말하면 임대인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전세 대출이 나오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주인이 내 집에서 내가 대출해서 내가 쓰던가, 아니면은 전세를 받은 돈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전세를 받은 무언가의 돈이 집주인의 빚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많고 고소득 임대인이 아니면 전세 대출 한도 자체가 팍 줄어들거나 아예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세 대출이 가능한 집들만 전세값이 뜁니다. 내 집에서 대출받은 능력이 있는 집주인들만 전세를 받을 거니까요. 결국 전세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남는 건 반 전세 반 월세 뿐입니다. 1억에 300, 1억에 500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비용은 오르고, 이게 무슨 악순환이에요. 이미 2021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22년에 그러다가 장이 무너졌는데, 이번 정부는 어차피 금리 인하로 인하여 돈이 풀리고 마지막에 부동산으로 갈 거니까 미리 한 방에 끝내겠답니다. 순차적이 아니라 애초에 오르는 씨앗조차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일단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배려라는 정부의 관용의 기조는 이제부터는 없어집니다. 사실 정치인이 아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되면 내가 대출을 안 받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이걸 소비로 쓰지 않고 오히려 다른 투자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냥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모두 다 주식시장을 어쩔 수 없이 벼락거지가 되기 싫어서 뛰어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본래는 세입자 임차인 명의로만 이루어지는 전세 대출 제도인데 통째로 고치는 대수술을 해야 되니 현장도 혼선이 크죠. 근데 이런 구간에 SGI 보증보험 사태는 왜 발생할까요? 참 우연 같기도 하고 우연 안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증보험 문제가 발생해서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금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죠. 여튼 풍선 효과 방지라는 명분 뒤에 서민의 피해 월세 대란이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냥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멈춰버리고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도 확정된 것은 없다 그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6.27 전에 뭐 나온 줄 아세요? 현재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나왔죠. 그래서 이번 정부는 사실과 다릅니다 하면 하는 겁니다. 실제로 현실화가 되면 전세 서민들은 말 그대로 폭등한 월세를 고스란히 내야 하는 신세가 될 겁니다. 어디 있을까요? 독일, 외국 사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이나 호주는 DSR 유사 지표 규제 확대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가속화된 후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폭발했죠. 영국이나 호주는 전세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장기 임대가 있었는데 DSR 같은 소득심사 규제 강화 등이 나와서 월세와 가속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전세 제도를 통해서 전 이게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주택자도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게 현재 우리는 어떤 수준을 밟고 있는지 의아스럽죠. 이건 경고가 아니라요. 이제는 집이 비싼 거를 인정해야 되는 시대로 넘보는 게 아니라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전세와 월세 구조의 격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화산 폭발 직전의 상황이에요. 투자자들은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서 건물 시장으로 몰릴 거고요. 아파트 시장 안정화요? 야, 이거 안정화 되겠어요? 제가 그냥 들어도 무서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적인 대응은 고민해 볼까요? 전세 월세 전환 대비 세입자라면 이번 전세는 괜찮고 그 전세도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들어간 전세로 4년 이후에는 월세에 대한 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실거주 매수로 급을 더 낮춰서라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집주인이라면 DSR 한도를 고려한 월세 세팅을 검토해야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내 집에서 대출 받아 있잖아요. 전세 안 받고 결국 월세 받아야 돼요. 그럼 대출 받은 집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이렇게 나온 건데 결국은 월세 받으면 월세 금액을 미묘하게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대출 가능한 금액의 일부를 월세에 보증금조로 받아놓고 그 다음 월세를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전세 10억 이랬는데 반월세 2억에 8억에 대한 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에 300만 원 이렇게 아마 세팅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장하겠죠. 저도 고민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자는 이젠 정말 죽었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세 안정으로 전세 상승으로 노리던 이러한 기조들은 끝났고요. 대출 구조를 잘 짜서 월세를 받는 거로도 의외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퍼뜩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집을 사고 제대로 대출을 잘 받은 상태에서 일부를 남겨두고 거기에 월세에 들어오실 임대 손님만 제대로 받는다면 어떻게 보면 월세 수익이 대출 이자를 상쇄하고도 남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듭니다. 대신 가격이 올라서 갈아타기를 한다는 이런 것들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동 변화조차도 금액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현재 정부에서 다음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우린 푸념하고 포기한 사람이 아니고 대응을 할 거니까 뭐라도 지금 금액에 맞게 일단 매수가 필요하다는 거. 하반기의 핵심은 집이라는 통이라도 뭘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런 통도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젠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전세 레버리지, 대출 레버리지 이런 단어는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긴급 뉴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자산과 주거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도 연구 좀 해봐야겠어요. 전세 폭탄이 아니라 결국은 월세에 돈을 넣고 그 돈을 받은 사람조차도 세금으로 내는 이상한 순환 구조가 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약간의 팁을 드렸죠. 결국은 그런 시대가 서구처럼 우리도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혹은 해석 방법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황금무초로서는 부동산 심층 분석 다음에도 더 현명한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